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법이 있잖아요. 네, 레드 스타킹의 시드 레니 지호. 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또 새로운 활동가로 지호님을 모셨습니다. 네, 지호님은 또 어떤 분이실지 한번 이야기 간단한 소개를 들어보고 저희가 궁금한 거 같이 질문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 저는 대구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직장이 이제 춘천에 연구원으로 오게 돼가지고요. 춘천에서 한 10년 정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강릉에는 2012년부터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릉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그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또 나름대로 이 연구소 일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저희는 뭐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뭐 공부, 연구 연구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고 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어떻게 그러면은 춘천에서 어떤 활동을 좀 간단히 하셨는지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각 시도에 이제 그 연구원들이 있는데요. 이제 춘천에 있는 땡땡 연구원에서 거기서 이제 여성 정책 그리고 이제 복지 정책 그리고 이제 일반 그런 그 청소년이나 평생학습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그런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 이미 이제 관심사가 네. 정부나 도의 어떤 정책을 좀 그렇죠. 실현하는 예. 그 베이스를 만드시는 걸 그렇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성이나 청소년 분야를 떨어뜨리지 않고 좀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공부를 좀 그렇게 그 분야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그렇죠. 어떤 네. 전공이나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니, 제가 일단은 그 학부는 지리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에서 이제 지리학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교양 과목을 듣게 됐는데 교양 과목에서 경제학개론과 사회학개론을 2학년 때 들었게 됐는데 너무 이제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 당시에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특히 경제학개론에서는 담당 강사님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수업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이제 노동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셔가지고 개론 수업이었지만 당시에 막스주의 경제학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3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리학 내에서 전공 과목을 듣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 경제지리학을 전공하셨던 분이셨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지도 교수님 중심으로 이제 스터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 선배들하고 학부생들 중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그 당시에 그런 그 사회과학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마침 그때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셔가지고 일본어로 된 책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 가정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선생님도 너는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이래서 저는 그때는 원래는 기자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사회의 문제점들을 이제 드러내는 원래 좀 그런 마인드가 있으셨구나. 저 쉽지 않은데. 기자가 되고 싶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꼭 그런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비판하고 개선하는 게 기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입장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그러시면서 조금씩 이제 대학원을 생각을 했고 또 선생님이 그때 마침 너가 정말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 있고 너 분야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이런 방향이라면 이제 일본의 선생님 아시는 분을 소개해서 너가 박사를 거기서 할 수 있게도 이제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학과 형편 아닌데요. 이제 그러니까 너가 가정 집의 생계를 네가 당장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돈을 벌어야 되냐 당장. 네가 돈을 벌어서 취업을 해서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냐. 근데 그건 아니라고. 제 한 몫을 먹고 살면 됩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해봐라. 진짜 좋은 은사님. 예. 사실 어려움에도 급이 있어요. 네, 정말 선생님이 정말 정확한 거를 맞아요. 얘기하시고 그게 아니면 공부를 해라. 만약 다른 생계를 무엇보다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사실은 돈을 당장 벌어야 되는 네. 그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면 또 그게 안 되는데 그렇죠. 또 어쨌든 장학금의 기회라든지 이렇게 네. 다 구해 주셔가지고 일본에서 공부를 석사나 이런 걸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석사를 우리 선생님이 제가 석사를 하고 아 석사는 한국에서 석사는 선생님이 정말
세계 최고의 논문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본인도 되게 자신감이 넘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멋있는 대신에 분이시다. 박사를 나가려고 하면 이제 좋은 사람, 좋은 교수님을 붙여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어쨌든 좋은 기회로 일본에 가서 공부하셨는데 네, 예. 뭘 그때 공부하셨는지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저희 이제 지수 교수님은 경제지리가 전공이셨어요. 이제 지리학이라는 게 우리가 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리 네. 그게 네. 이게 아니라 지리학이라는 거는 이제 뭐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 또는 사람과 그런 또 환경과의 관계,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또 어떤 거기서 그런 뭐 불평등이라거나 격차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뭔지 사회 현상에 대한 것까지 분석을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오. 그런 게 이제 지리학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리학이 이제 자연지리, 인문지리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지리는 저희가 학부 1학년 때 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정말 지형학 네, 저희가 생각하는 지리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근거가 사회과부도 있고 어디에 아니에요. 석탄나무가 이러잖아 우리 수준은. 사회과부터 사회과부터. 화산지형, 뭐 맞아요. 스케암지형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지형학. 네. 기후학은 자연지리. 기후학은 또 우리 뭐 케펜의 기후 뭐 구분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기억날 것 같아요. 예. 안 나지만 안 나지만 나는 척한다. 네, 그런 자연지리가 있는가 하면 인문지리 네. 쪽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과 공간과의 활동에 중점을 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제지리학이 전공이셨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우리가 그 경제 지역 격차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본다거나 또는 지역에 어떤 특정 산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경우, 이제 이걸 뭐 클러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지역에 이런 산업이 모여 있게 됐는가? 예를 들면 저희 안목 해변 같은 데 커피거리. 커피거리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왜 그게 형성이 됐고 예, 서울에서 외부 자본 어떻고 지역 자본이 어떻게 되고 이게 공간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형성되어진 이 안목의 커피거리는 앞으로 우리 강릉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런 걸 분석하는 경제지리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딱 와닿네. 너무 재밌고 그렇습니까? 뭔지 너무 알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왜 그 마르크스 경제학이 너무 재밌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제지리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지 교수님이 저보고 너는 경제지리도 좋지만 내가 너를 재수 접해보면 너는 사회지리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그쪽에서도 이제 페미니스트 지오그래피 쪽으로 너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런 논문들을 한번 읽어보고 네 성향, 네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대학원을 간다고 결정하고 그 논문들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되게 서운했어요. 경제지리로 나를 이렇게 좀 끌어주기를 바랬는데 다른 분야를 얘기하시니까 다른 분야를 이야기했고 그치. 그래가지고 서운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서운했다가 그거 다 읽고 나서 선생님한테 그냥 하겠다고 의성질 좀 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됐죠. 석사도 그렇게 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석사 논문을 이제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 자녀를 가진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취업 여성이면서 자녀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 여성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불평등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게 주제였었어요. 너무 멋있다. 네. 정말 잘 안 다루는 주제고 네. 별로 사회적으로 관심 없는 분야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때가 이미 몇 년도였었어요? 그때가 94년도. 아, 진짜 선생님 앞서 진짜 나왔다. 앞서 나갔네. 응. 앞서 나갔어. 네, 그때 저희가 왜 포스트 유행할 모더니즘 때죠. 한참 유행할 때 어. 90년대 네. 그때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책들을 이제 읽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자본주의니 뭐 이렇게 마르크스 경제학이니 이런 건 좀 거대 담론이잖아요. 근데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게 되면서 맞아요. 일상성의 중요성 맞아요. 뭐 지금은 우리가 바뀌었죠. 약간 패러다임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소소한 이야기와 후기 구조주의니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이 왜냐면 이제 사회주의가 망하는 케이스들이 맞아요. 생기면서 이론서들이 굉장히 철학적 이론이 좀 바뀌었죠. 그때 그쵸. 당시에. 예, 그때 흐름이 바뀌면서 네. 그런 일상성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취업 여성의 그러니까 육아를 담당하는 취업 여성의 이제 시공간적인 생활 패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게 시작되는 그럴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주제로 논문을 썼었고 이제 그렇게 해봤더니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조사를 했었었는데 병문이 여성의 경우에는
집에서 애를 봐주는 친정 엄마가 있어요. 꼭 있어. 네. 있어서 이 시험 여성이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서포트를 해주죠.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무직 여성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를 데리고 이제 자동차를 이제 이용을 해서 애를 보육 어린이집에다 데려다 주고 직장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픽업해서. 애를 데리고 오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또 가사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조사 방법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타임 지오그래피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사람 인간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디 장소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얼마나 걸리고 혼자 가느냐 누구랑 같이 가느냐 이거를 24시간 공간으로 쫙 이렇게 지도화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보면 이제 여성이 얼마나 공간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오히려. 축소된 공간에서 살면서 이런 가사와 육아 부담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는지 이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축소되면서 되게 바쁘게 살 것 같아요. 그쵸. 되게 타이트하고. 실제 그렇다는 생각이 되게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네.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그런 패턴을 일찍이 공부를 지금도 아마 많이 그런 연구가 되어 있나요? 좀 궁금하네요, 진짜. 지금 제가 이 학교를 떠난 지 오래돼서 찾아봅시다. 맞습니다. 네네. 굉장히 유의미한 네. 연구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논문 쓰셨다니까 얘기가 조금 네. 나왔는데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선생님 그 유학에서 공부하신 게 페미니즘 지리학 그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지리학도 생소한데 이게 그러면 이제 전혀 같이 연결되지 않을 것 연결되지 같아요. 않을 것 같은 이 학문 분야를 하셨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셨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약간 단서가 잡힌 듯한 지금 그런 느낌인데 본격적으로 그 페미니스트 지리학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박사 논문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 예, 아, 선생님 공부하셨던 거랑 일본 가셔서 또 어떠셨는지. 일본에서 얘기랑 일본의 이제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거는 여기서 이제 석사 논문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시험 여성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이제 보낼 때 보육 시설에 보내게 될 때 거기서 받게 되는 이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간적으로 어떻게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제가 조사 대상 지역이 이제 대구였었는데 약간 소득 계층이 높은 지역에 있는 그렇죠. 어린이집과 수성구나. 그렇죠. 네,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네, 학군이 좋은 학군이 좋은. 그런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그리고 저희 이제 대구의 혼합 지역, 그러니까 주택과 그런 공업지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주택과 공업. 예, 네, 그래서 가보면 작은 이제 건물에 1층에는 공장이 있고 뭐 2층에 집이 있다거나 뭐 그런 대구가 워낙 염색 그때까지는 공간이라거나 또 섬유 쪽이 워낙에 맞아요. 대구가 발달돼 있었어가지고. 네. 예. 주공 혼재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주택 지역, 고급이라기보다는 일반 중산층들이 사는 주택 지역과 주공 혼재 지역에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서비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공간적으로 같은 보육 제도가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보육 시설이 민간에 의해서 그렇죠. 사설 기업. 사설 어린이 사설 어린이집이 제일 많죠.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비용에 따라서 서비스 질이 확 달라지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격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구는 이제 그걸 연구를 했고 이제 어차피 일본에 가 있으니까 한일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구랑 비슷한 지역,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나고야가 대구랑 거의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구도 우리나라에서 뭐 제3의 도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나고야도 일본에서 거의 한 제3의 도시 칭호받고 기본적인 산업 구조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나고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유사한 지역을 두 군데를 비교해서 너무 이제 복잡했어요. 한국에서도 두 군데를 비교해야 되고 일본에서도 비교를 해서 나중에는 얘네들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일점을 찾아야 또 돼. 비교를 해야 돼. 아, 그렇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이제 보육시설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소득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받게 되는 서비스 수준은 유사하거든요. 공립 위주인가요? 예, 그러면? 예. 아, 국공립 위주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약간 시장주의적인 경향이 강했고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지역적 격차가 이렇게
똑같은 보육 서비스라고 할 때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어떤 국가가 지역이 국가가 또 어떤 지자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걸 했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페미니스트 지오그래피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걸 공부하시면서 그럼 좀 자기 삶에서도 좀 많이 변화가 되셨나요? 그게 또 자기 생활과 연결됐을 때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뭐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네. 낳으시고 하는 과정이 있으셨는데. 네. 결혼, 네. 임신, 출산, 공부 네. 이게 대체 양립이 가능한 다 것인지 가능한가? 저는 정말 너무나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이 육아까지. 드는데 그걸 다 해내셔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일찍 그 페미니즘을 공부를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는 여성이 좀 권력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적인 경제적인 자립은 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자립이 돼야 독립이 돼야 되고, 된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택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제력이 있다면 남성의 경제력 여부와 상관없이 뭐 결혼을 해서 상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결혼을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었어요. 근데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춘천에서 직장을 가졌잖아요. 취업을 하고 일단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결혼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진짜 궁금한데 선이 들어와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이혼 여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정말. 약간 무시하는구나. 또 특히 제가 이제 음. 학위 받고 왔을 때가 30 거의 만으로 20대 만 20대였었는데 젊은 미혼 여성에 대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또 그 당시에 제가 또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선생님 유학 갔다 오고 일호 과정은 싱글이실 때 그렇죠. 그거는 마치셨구나. 다 마치시고 취업하시고. 예. 근데 그게 참 지금도 이어지잖아요. 그나마 좀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비혼이나 뭐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그죠. 누구나 막 엮어주고 싶었을 때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냅두질 않아요.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그냥 냅두질 분노.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버티는 것도 꽤 어려워요. 네. 정말 소신이 있지 않는 한 그죠? 네. 네. 정말 만날 사람이 당해본 자로서. 근데 그때 소개받았던 그 분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런 경상도 남자들하고는 전혀 닿지 않은 경상도 남자면서 그런 너무 이렇게 가부장제적인 그런 성향이 그런 사람 없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같이 살면 괜찮겠다.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 아빠였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시면서 뭐 아이 낳고 이렇게 또 고민이 있으셨지만 그쵸. 활동 자체는 또 뭐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아이 키우면서 저희 뭐 시어머니도 이제 같이 살면서 거의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을 육아와 가사를 거의 이제 해주신다고 봐야 되죠. 저희는 뭐 얹혀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시어머니라는 여성 동지의 든든한 어떤 이게 그러니까. 조력자가 있었네요.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미안해.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아들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사실 건가요? 못 하잖아.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니 혹시 막 육아라도 도와줘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나도 안 해봤는데 그쵸. 이러면서 선생님 빨리 거부하시네. 우리 세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받긴 했는데 되게 고마워요. 근데 되게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될 것인가라고 했으면 물론 애들도 싫어하겠지만 싫어해도 왜 맡기려면 맡긴다? 은퇴했고 이러면은 또 손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아니면 선택지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딸이나 아들의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고. 곧 성인이던데 애들이. 아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완전히 이제 우리 부모 세대와 다른 삶을 사실은 뭐 지금까지도 좀 변화가 있지만 아마 노년도 굉장히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그 모델링에 좀 이렇게 뭐랄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시는 그 지호님 같은 분이 계셔서 또 새로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고 이제 덕분에 제가 원하던 일을 했었고 지금은 물론 연구 쪽 일을 조금 많이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석사논문에서 썼던 거기서 이게 우리 사회가 그다지 이게 변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분명 전문직 여성은 대부분 친정엄마가 노동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는데 여전히 저 뭐, 역시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부분 이제 개인 가정의 문제가 되고 그죠. 그쵸. 돌봄과 보육이 네. 어린이집을 다녀오거나 학교를 다녀오면 다 개인의 가정사의 문제가 되니까 엄마들이 학원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이 사실 2, 변한 30년 게 전과 없는 변한 게 거예요. 없다라고 네. 생각하면 아 너무 좌절이네요. 이것도 진짜 슬프긴 하네요. 네. 네. 우리 사회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그리고 왜냐면 많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양육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아까도 저보고 그런 고민 질문. 해보셨냐고 해보셨지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렇게 그쵸. 나아가지가 못했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 너무 슬픈 일이죠. 그죠. 여전히 지금 일하던 엄마들도 뭐 어린이집까지는 사실 뭐 한 6시 보육까지 되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나눠서 이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혹시 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더라도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1시에 끝나고 2시에 끝나고 이제 이러기 시작하니까 정말 애가 아프거나 갑자기 아니면 학원을 뭐 못 가게 되는 상황 같은 것도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뭐 거부한다거나 학원에 무슨 스케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여전한 문제거든요. 사실 맘카페든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의 문제인데 정말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사회가. 각자 맞아요. 알아서 사회 살아라, 전체가. 각자 도생해라 이런 얘기고 각 가정이 그걸 책임 못 지니까 애 낳지 마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라서 사실은 젊은 딩크족들이 많은 이유도 저는 또 이게 다 연결된 게 아닌가. 아이 낳으려고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실제로. 저도 연구원을 그때 그만뒀던 게 이제 저희 첫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울고 잠깐 가자. 아, 진짜. 그러니까 초1의 벽을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초일의 벽 진짜 커. 네.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는 3살, 그렇군요. 4살 벽도 있지만 그쵸. 두 번째. 초일의 벽이 정말 번째 벽. 맞아요. 그쵸. 슬프다.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뭐 돌봄 노동 그리고 우리 이전에 우리 저기 뭐 시어머니 어머니 세대와의 어떤 이런 거 그들의 어떤 노동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후배 그런 거. 페미니스트로서 그런 맞아요. 얘기도 많이 생각도 많이 드는데 뭐 어쨌건 우리가 좀 한정된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또 좀 좋은 책을 또 소개시켜 주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으로부터 책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책은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사실은 1990년대에 이제 먼저 나왔다가 그때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책이 소개가 됐다면 최근에 다시 이제 내용이 더 보충이 되면서 새롭게 나온 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했을 때 뭐 자유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급진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제 뭐 에코 페미니즘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됐었다고 한다면 이 책이 최근에 새롭게 이제 증보된 내용에서는 여기에 유색인종에 대한 고려나 유색인종을 관점으로 한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들이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보완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돌봄 노동에 대한 그걸 바라보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그런 다양한 성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뭐 퀴어, 페미니즘 그리고 이제 제3 물결 여성주의 그런 최근에 그런 여성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이 돼서 이 책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에세이라든지 뭐 본인의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좀 해소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공부해 보니까 이론서를 좀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들도 읽어보시고 이 책으로 좀 정리되어 있는 이론서의 경향들을 또 철학적 기조를 한번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다 읽진 않았는데 굉장히 관심 가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잘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이제 주는 또 하나의 이제 좋은 그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약간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런 선입견 그런 그 잘못된 편견들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런 그 언론에서 페미니즘을 다루는 이제 치우쳐진 그런 경향이 이제 왜곡돼서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박할 그런 근거를 제시해주는 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총 10개의 그런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론들이 우리가 단순히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그런 관점이나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10개의 관점 또는 그 이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페미니즘을 논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특히 이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페미니즘은 너무나 이제 국한된 또는 이 책에서도 소개되고 있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 페미니즘인 양 이게 거론이 되면서 오히려 잘못된 그런 선입견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냥 원칙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페미니즘 이런 거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처럼 페미니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많이 공격받고 아니면은 되게 왜곡되고 이럴 때일수록 뭔가 틀을 잡아주는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챕터 제목이 나와서 예, 꼭 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네. 책입니다. 어떤 이론적 무기를 그쵸. 갖춘다라는 생각으로 또 읽어보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따져야지 그러면서 이것들 내가 모른다고 뭐 이랬던 친구들한테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아유 예 재밌었었고요. 또 새로운 또 책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뭐 여기 같이 나와 있는 수많은 네. 책도 있지만 혹시나 보시는 분들도 여기 연결해서 무슨 책을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연결해서 또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혹시 마지막 뭐 인사나 다짐이나 본인의 활동에 대한 어떤 홍보나 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사실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정책 중심의 이제 보고서 위주로 이제 글을 쓰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강릉에서 발생하는 여성이라거나 청년이라거나 아동 청소년 또는 마을 활성화라거나 마을 만들기라거나 주민들의 그런 공동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연구도 하고 그거를 정책적인 방향에서 제안을 하는 약간은 순수 학문이 아닌 현실에 좀 더 부합한 그런 영역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참 위험해서 말을 잘 못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왜요? 나라나 유튜브인데? 지자체의 네. 어떤 정책에 참 철학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또는 어떤 근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주시는 분이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현재 뭐 학계에 계시진 않지만 내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곳에서 그것들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또 담아낼 수 있다면 활동으로 연결해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앞으로의 활동을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뭐 순수 학문은 아니지만 이러면서 약간의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럴 필요 제가 없다. 느꼈는데 네. 정책을 어떤 철학으로 컨설팅 하는가 그거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철학 없는 정책 아니면 통념에 의해서 이때까지 했던 관행대로 되게 완고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어떤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 게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무 이로운 일 아닌가. 공부를 하신 보람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레드스타킹의 시드 레니 지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